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 34가 무용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수업을 등록할 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수업,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속 표현 보도록 할게요. Hi, I'm here to enroll in a dance class.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우리가 하이 하면 시간대를 구애받지 않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되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시간대를 나누지 않고 인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을 떠나서 한다면 하이보다는 헬로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헬로는 조금 더 하이보다 정중해요. 왜요?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하다고 했어요. 하이는 철자가 2개지만 헬로는 철자가 5개예요. 그래서 헬로로 말하세요. 자, 그 다음 be here 2가 있고요. be here 4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둘 다 뭐뭐 때문에 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here to 다음에는 이게 투부정사를 만드는 to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되고요.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불가피하게 동사가 온다면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to가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요. enroll이라는 단어인데 enroll 하게 되면 등록하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 등록하다의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sign up 과 비슷한 뜻이고요. 자, 등록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enroll과 sign up은 차이는 있어요. enroll은 하나의 단어로만 말하는 거고 sign up 하게 되면 sign의 구동사와 부사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등록하러 왔어요. 뭐 등록하러 왔는지가 중요하죠? In a dance class. 무용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클래스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클래스는 무슨 뜻이다? 그치. 학급이라는 뜻도 있고 단계, 수준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서 배웠던 단어 뭐 있지? 뒤에 나온다. level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단계 수준이다 라면 레벨과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업이라는 뜻이 있는데 클래스가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규 수업, 비정규적으로 막 생겼다 맞다 했던 그런 수업 아니고 내가 사적으로 받는 수업, 우리가 보통 가외라고 하죠. 그거 아니고 보통 공교육이라고 하죠.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런 수업은 다 클래스고요. 여러분들이 문화센터가 됐던 주민센터가 됐던 그다음에 복지관이 됐던 수업이 개설이 돼서 열리고 있죠. 그게 뭐 한 단기 특강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는 수업 있죠. 그런 애들은 다 클래스예요. 자, 그 다음에 I'm a beginner. 자, beginner는 어디서 왔어요? begin이라는 동사에서 왔죠. begin에다가 ER을 붙이면 뭐가 돼요? 동사에다 ER을 붙이면 명사 돼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된다? 동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도구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초급자. 저 초급자예요. 저 초급 수준이에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i, I'm here to enroll in a dance class. I'm a beginner. Don't worry. 자, in 다음에 어예요. 연음할게요. inner 해주시면 되고요. I'm 다음에 어예요. 연음할게요. I'm a 해주시면 되겠죠.
We have classes for all levels. 자, 저희는요,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all levels죠. 모든 단계의 수업이란 얘기죠. 모든 단계의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단계의 수업을 갖추고 있어요. You can learn from the beginning. 자, 여기 beginning은 뭘까요? 동명사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되겠네요. 시작부터 배우실 수 있어요. Can I get private lessons? 자, can I는 언제 쓴다? 이제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 바꿀까? May I.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an의 정중한 표현이 크드니까 크다이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D로 끝나는 단어는 I 주어와 쓰시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ay I를 써주세요. 자, 여기서 get 동사는 뭘까? 그치? 얻다니까 받다. 다른 단어로 굳이 바꾼다면 have 동사. 자,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personal이 나왔어요. 여러분, personal과 private이 어떻게 달라요? personal은 개개인의예요. 그러면 보통 1대1 각각이라는 뜻이라면 private은 사적인 비밀스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슨은요. 아까 물론 레슨이 과라는 뜻이 있어요. 일과 이과 하는 과라는 뜻이 있는데 레슨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규 수업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외라고 하는 거 있죠. 걔네들은 사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레슨. 자, 그래서 아까는 무용 수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댄스 클래스 이거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사적인 수업을 받고 싶어 이런 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죠. 나만을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private lesson. 자, 이거 private lesson 속에 우리가 personal과 private의 차이, 클래스와 레슨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럼 제가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대1 수업이 아니야. 나만을 위한 사적인 수업, 사적인 과외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e have classes for all levels. You can learn from the beginning. Can I get private lessons? 자, 비기는요. 끝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미사를 붙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주시는 거예요. can 다음에 I니까 can I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레벨에서 E가 2개 나오죠. 두 번째, second E가 묵음이에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EL, EM, EN이 철자가 맨 앞으로 빠지지 않고 가운데나 끝으로 나가게 되면 이가 종종 묵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Of course, 물론이죠. 사적인 수업 해준대요. 가외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 똑같은 게 있네. 어머,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봐. 이거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조건 쓰게 되는 핵심 회화 표현 보도록 할게요.
I'm here to enroll in a tennis class. 우리 이거 앞에서 본 거 있어요. 앞에서는 dance class. 무용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여기는 테니스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여기에 클래스를 쓴 이유는 정규 수업. 그 다음, is this your first visit? 자,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방문이십니까? 그래서 처음 방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visit은 명사, 동사, 명사예요. 왜? first가 보통 이게 서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의가 됐죠. 그래서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first가 visit을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는 누가 나온다? 명사. 그래서 여기서 visit은 뭐다? 방문. 여러분 영어 시간에는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 돼요. 다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here to enroll in a tennis class. Is this your first visit? first가 ST고 visit이 V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first visit 이렇게 되겠죠? I'm a beginner.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해요. Which course would be good for me? 자, 여러분 여기 또 코스 나왔어. 여러분 코스는 무슨 뜻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정규적으로 열리지 않은 특강 같은 거, 우리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계절학기라고 하죠. 계절학기 수업이라고 하죠. 그때는 클래스를 쓰지 않고 걔네가 특강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코스라고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코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단계별 수업, 레벨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 수업이기 때문에 클래스랑은 달라. 이게 만약에 똑같은 영어 수업이 있는데, 자, 영어 과정이야. 영어 과정인데 그게 똑같아. 수평적인 게 아니고요. 수직적인 거야. 그러면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1, 2, 3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죠. 그거는 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코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수업? 근데 이게 어떤 수업이냐면 단계별 수업이라는 거야. 단계별 수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 영어 과정인데 영어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수업이 would be good이에요. for me 나에게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맞을까요? 자, 그러면 저한테 어떤 수업이 맞을까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자, 이거는 미래 정중한 표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a beginner. Which course would be good for me? 자,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 갖고 있는 단어, 그쵸? 우드의 L 사운드, 그래서 우드, 쿠드, 슈드 다 L 사운드 묵음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which에서 first H 있죠? 얘는 묵음일까요? 묵음이 아닐까요? 얘 묵음 아니에요. 발음 기호 찾으면 이렇게 가로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거는 발음을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H를 생략하고 영국에서는 H 발음을 하고 그래서 which라고 영국에서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드 뒤에 B라는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D 사운드를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D 사운드가 받침으로 되면 시옷이에요. would be good for m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French program? 자, get동사 나왔다. 여기서 get동사는 무슨 뜻이냐? 앞에랑 똑같이 받다, 얻다. 다른 뜻으로 바꾼다면 have 동사. more, 좀 더 information,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about, 무엇에 관해서. 자, French예요. 그럼 French는 뜻이 3개 있어요. 프랑스어, 언어를 얘기하고, 프랑스인, 국민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프랑스의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 어학가족 얘기하는 거니까 그 프랑스어예요. 자, 4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클래스, 레슨, 코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은 뭐냐? 수업에서 말을 했을 때 그거지.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 중에 보면 교육 문화 수업이 있고요. 여가 활용 수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 문화 수업은 언어 수업, 컴퓨터 수업,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또 인문학 수업도 아시죠? 그것까지를 다 합친 게 교육 문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가 함양 수업, 여가 활용 수업이라는 건 보통 운동 수업, 댄스 수업.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2가지로 나눴을 때 이게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전체를 다 묶었다는 거야. 근데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학 파트가 있어. 어학 코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코스가 되겠죠.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인문학 코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가장 크고 그 밑으로는 코스가 있고 그 밑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클래스가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그 프랑스 수업이 상당히 많나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는 얘기죠. 자, when does the class start? 해요. 수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자, 여러분, when과 what time이 같은 말이에요? what time은 몇 시예요? 구체적이에요. when보다. 자, 그 다음에 start과 비슷한 말은 뭐 있어요?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beginner 나왔었죠. begin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finish 또는 end. 그럼 몇 시에 수업이 끝나나요? What time does the class fin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French program? When does the class start?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의문문이 2개가 나왔는데요. 2개의 억양이 동일한가요?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조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2번째 문장은 의문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가 S로 끝났는데 start이 S로 시작하기 때문에 class star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 S를 안 하고. 그 다음에 start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start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how much is it for a membership? 우리가 membership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회원제. 자, how much is it? 언제 써요? 가격 물어볼 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가격을 물어볼 때 what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how much 대신에 what을 쓸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쓸 수가 없어요. what을 쓰려면 뒤에 가격, 비용, 요금, 예를 들면 cost
price, fair, fee, late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what을 쓸 수 있는데 없어요. 여기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없다고. 그럴 때는 what 못 써요. how much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o you do automatic bill payment? 자, 여러분 여기 first do가 있고 second do가 있어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르죠? first do는 조동사, second do는 본동사. 제가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 쓰일 때는 똑같은 용법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automatic payment. 이거는 자동 납부. 비슷한 말로는 recurring payment. recurring 하게 되면 되풀이 되는. 제가 RE가 접두사로 붙이면 이거는 again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 빌이 나왔는데 빌은 첫 번째 지폐로 썼을까요? 두 번째 청구서라고 썼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청구라고 보시면 돼요. 청구서에서 완. 지폐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동 납부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카드랑 링크를 해놓아서 카드랑 연결하셔서 제 날짜에 카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계좌랑 연결을 하셔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지폐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폐가 아니고 청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w much is for a membership? Do you do automatic bill payment? 여러분, payment는 지불하다라는 동사에 ment를 붙였죠. 동사에 ment를 붙이면 명사 돼요. 물론 동사를 가지고 명사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미사 ment를 붙이게 되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지불하다니까 지불이 되겠죠. is 다음에 it이에요. 연음할게요. is. for가 단독으로 발음을 하면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for. 그러면 첫 번째 문장 How much is for a membership? 이렇게 되겠죠. Would it be possible to speak with a teacher?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would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생활영어에서는 will의 과거형으로는 10%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possible 하게 되면 가능한이죠.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with a teacher, 선생님과. 자, 여러분 여기 왜 많고 많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중에서 speak을 썼을까요? speak은요 언어를 말하다, 연설하다라는 뜻이고요. 말을 하는데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speak 써요.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는 내가 궁금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한다라는 의미로 speak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내가 물으면 선생님이 대답하시고 내가 물면 선생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톡을 쓰기도 해요. 톡이 conversation, 대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대1로.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ould it be possible to speak with a teacher? 여러분, 스픽이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은 피기 때문에 쌍잠 할게요. speak. 자, with의 th는 무성음의 번데기와 유성음의 기타가 다 되는데요. with의 정체가 뭐예요?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꼭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뒷단어를 용이하게 편하게 하시려면
유성음이 좋아요. 그런데 뒤에 THE가 나왔죠. 이 TH가 뭘까? 이게 바로 또 기타 발음이야. 그럼 앞에도 기타, 뒤에도 기타니까 앞에를 안 할 거예요. With a teacher. 다시 보면 Would it be possible to speak with a teac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눈에 익히는 필수 단어 볼게요. 레슨 수업, private lesson 개인 수업, teacher 선생님, student 학생, level 수준 레벨, beginner 초급, intermediate 하게 되면 이거는 중급. 자, 여러분 인터가 뭐예요? 뭐와 뭐의 사이 가운데란 뜻이고요. mediat이 뭐냐면 중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단계 중에 가운데 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lesson, private lesson, teacher, student, level, beginner, intermediate.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레벨을 얘기했기 때문에 세칸 이가 묵음이에요.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그치. 레슨에서 오가 묵음이에요. 보통 SON으로 우리가 reason, 이유라는 거 REASON, 계절이라는 season, SEASON, 거기에서 오가 다 묵음이에요. 자, 영어는 공식 없지만 규칙은 있어요. 여러분, teacher는 어디서 왔을까요? teach에서 왔겠죠. 가르치다. student는 어디서 왔을까요? study에서 왔죠. 우리가 보통 동사에다가 ER, OR, AR만 붙이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ENT라는 전미사를 붙여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동사하는 사람. 자, advanced. 이게 상급이란 뜻이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형용사예요. 상급의, 고급의. 그럼 단계, 레벨에서 봤을 때 가장 최고 단계란 얘기죠. 그래서 상급, 그 다음에 enroll, 등록하다. 비슷한 말로 sign up. payment, 납부. refund, 환불하다예요. refund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 영어에서 refund가 원래는 환불이에요. 이 refund가 뭐예요? re에다가 fund가 붙은 건데요. 여러분, fund가 뭐예요? 자금이에요. re는 뭐예요? again이죠. 돈을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 돈이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게 환불이죠. 근데 여러분, 환불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건을 사셨을 때. 그치? 반품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건이 되돌아온다는 return이 원래 반품이란 뜻인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품을 하면 돈을 돌려받게 되시죠. 그래서 원래 refund가 환불이고 return이 반품인데, 생활 영어에서 그냥 return을 써서 뭐가 된다? 환불하다를 쓰기도 해요. automatic, 자동의. 보통 IC가 붙게 되면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class schedule, 수업 시간표. 여러분, schedule은 일정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요가는 요가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advanced, enroll, payment, refund, automatic, class schedule, yoga. 여러분, 단어의 끝이나 문장의 끝이 T, D의 발음으로 끝나면 그거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고, advance 이렇게 원형처럼 얘기하셔도 돼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렇죠. schedule에서 H가 묵음이에요. 이게 발음이 나면 schedule이 되겠죠. 그 다음에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예요. 쌍잠할 거예요. schedule 이렇게 되겠죠. painting 그림이에요. 자, 얘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 동명사고요. paint에서 왔어요.
여러분 페인트 알고 계시죠? 페인트가 뭐예요? 칠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페인트가 원래는 색칠하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색칠을 거의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색칠하다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뜻이 확장돼서 그림을 그리다. 그래서 거기에 ing를 붙여서 그림이란 뜻. 우리가 보통 픽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스포츠, 운동, 댄스, 무용, foreign language. 자, foreign 하면은 뭐예요? 그치. 외국의. 그러니까 외국의 언어죠. 그래서 외국어.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painting, sport, dance, foreign language.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원래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무슨 발음이냐면 페인팅이 맞죠. 그쵸? 페인팅이 맞는데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뭐예요? 그치.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죠.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하다고요. 그래서 T가 묵음이 아니라 T 발음을 안 한다고요. 약하니까. 그래서 페인팅 하는 것보다 페인팅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foreign에서 G가 묵음이에요. IGN으로 끝나게 되면 G가 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렇게 활용되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 오늘 나왔다. sign. 그쵸? SIGN. 거기서 G가 묵음이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가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은 P이기 때문에 스포츠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예요. 레슨, 클래스, 코스, 프로그램의 차이를 각각 저한테 이 4개를 놓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수업하면서 짬짬이 설명을 했어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요번 과에서는 뭐를 퀴즈 문제로 내겠구나 라는 걸 대충 아시더라고요.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은 레몬 마켓이에요. 자, 뭐 상큼한 시장인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레몬 마켓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 그러면 판매자는 정보가 많고 소비자는 정보가 적으니까 이게 공평할까요? 안 공평하지? 비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속아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 값만 지불하려는 하고 이로 인한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저급품. 이처럼 불량품이 넘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외면하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 레몬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는데 시큼하고 맛없는 과일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레몬이 서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렌지보다 쓰고 신맛이 강해 맛없는 과일로 알려졌다. 이를 빗대 경제 분야에서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여기 adverse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역기능이라는 형용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You are a lemon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아유, 너는 레몬이다. 너 진짜 상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불량품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거의 기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욕이에요. 칭찬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몬이 원래 맛이 없고 시큼하기만 하다라고 해서 이 불량품을 뜻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레몬 마켓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지난번에 리붓, 리메이크, 리사이클에서 R이가 붙은 애들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요거는 마켓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요번에는 레몬 마켓을 배웠고요. 이거와 아울러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